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9월 발생한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이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장 시간 전부터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이 났던 지하주차장을 폐쇄한 채 영업이 재개되면서 아울렛 주변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불법 주차가 잇따랐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개장 시간에 맞춰 현대아울렛 대전점에는 1,000명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평일임에도 일부 매장에는 줄을 길게 섰고 식당가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9개월 동안 재개장을 준비한 300여 개 입점업체는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안전과 편리한 쇼핑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으니 한번 오시면은 정말 친절하고 정말 안전한 그런 장소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의류와 전자제품 매장 등 새 브랜드도 추가 입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앞에 야생화공원에서 곧 오케스트라 공연도 한다고 해서요. 그것도 꼭 보러 올 예정입니다. 지상 3개층 모든 매장이 임시 개장했고 화재가 난 지하층은 공사가 끝나면 오는 9월 정식 문을 엽니다. 현대아울렛 측은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습식 스프링클러 등을 지하주차장 전면에 설치하고 화재 당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기존 폐기물 처리장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대전 유성구와 경찰은 화재 이후 생계가 어려워진 아울렛 입점 업체 등을 고려해 주말과 공휴일에만 인근 도로 1.5km 구간 1개 차로에 주차를 허용했습니다. 현대아울렛은 주변 5곳의 임시 주차장을 추가 마련하고 대전시에 공유자전거 타슈 100대도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가 잇따랐고 유성구에도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다고 민원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그래가지고 저희 기동방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보냈거든요. 이번 주 내내 혼잡이 예상되면서 유성구는 단속팀과 고정형 CCTV 10대를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경찰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전신 마비 환자 행세를 하면서 억대 보험금을 챙기고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추가로 타내려 한 일가족이 적발됐습니다. 평소엔 휠체어를 타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척했지만 두 발로 걸어 택시에 타고 혼자 집 밖으로 나와 쓰레기 버리는 모습이 CCTV에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 A씨가 휠체어에 타고 있고 가족에게 의지한 채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합니다. 잠시 후 병원에서 나온 A씨, 벌떡 일어나더니 직접 문을 열고 택시에 탑승합니다. 혼자 집 앞을 나와 성큼성큼 걷더니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가짜 전신마비 환자인 각을 벌인 겁니다. 가정실사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대장절제 수술 뒤 병원 측 과실로 오른팔 부위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생겼고 합의금으로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이를 모두 써버리자 다시 병원을 찾아가 모든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고 속여 지난 2021년 6월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어 보험사 5곳에 15억 원 가까운 보험금을 청구해 1억 8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고모가 보험사 기사로 일하고 있던 점과 여러 개의 보험사에 장애보험을 중복 가입한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했고 보험 사기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환자분이 키도 180이 넘고 몸무게도 거의 100kg 이상의 거구거든요. 휠체어를 이용해서 생활하기에는 다소 좀 좁은 환경이 아닌가. 그리고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이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A씨 등 일가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등 증거를 보고 나서야 뒤늦게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50대 아버지가 주도한 뒤 A씨와 누나가 실행에 옮겼고 경찰은 이들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도로 해서 그 아들한테 움직이지 마라. 누나는 아들과 같이 살면서 각 보험사에서 방문을 한다든가. 경찰은 보험 사기 행각을 뿌리 뽑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의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들이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 피해 전담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전시의 피해자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전시는 피해 지원 창구로 접수된 203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긴급 주거와 무이자 대출을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를 전수조사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피해자 구제 대책과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까지 아우르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충남 시군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려다 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공주시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이 단 한 표 차이로 무산되는 등 시군 의회마다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앞서 예산군 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직 대전시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 있는 정보를 시교육청에 요청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 차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해충돌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과 달리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허용돼 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특정 업체의 독점과 담합을 확인하겠다며 대전시 교육청에 지난 4년간 대전 지역 300여 개 학교의 PC와 전자칠판 등 계약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현재 정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판매 품목과 겹친다는 사실이 드러나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반발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아닌 정 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해 대전 지역 모든 학교에 동종업계 4년치 영업 자료를 취합했고 이는 다른 업체는 받기 힘든 엄연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어느 계약 거래처의 그 계약 금액, 기간, 업체명이 공개가 된다는 것은 그 저희들한테 비밀이거든요. 계약 금액에 의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상대방의 금액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요구한 자료들이 수의 계약으로 공개된 자료이고 예결위 위원으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교육청도 시의회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자료를 사업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0년간 정보통신 관련 회사를 운영해왔기에 관련 업계 전문가로서 업체 및 계약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자료 요구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등의 주장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허위사실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논란은 겸직이 금지된 국회의원들과 달리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초기부터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실상 겸직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의원 보수가 상향된 만큼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이해충돌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리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 하더라도 윤리적인 어떤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겸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을 비롯해 지방의회는 현재 많게는 70% 이상의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수년에 한 번씩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을 충남에 유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국타이어는 공장 이전 요구로 재건이 늦어지고 있다며 충남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주목받는 만큼 특색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경우 한국타이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도 이전을 포함한 대책을 협의하라고 촉구하는 상태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공주시 정안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차량터널 인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트럭 등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불이 나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모두 불에 탔고 버스 승객 12명은 무사했지만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3시간가량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출범한 지 10년이 넘은 내포 신도시에서 축산농장 악취는 인구 유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홍성군이 국가산단 조성을 앞두고 신도시 주변 축사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에 나서면서 최근 악취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양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홍성군의 한편에 들어선 내포 신도시. 출범 10년이 넘었지만 신도시 주변 축사에서 날아오는 악취는 주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신도시에 정착했다가 냄새 때문에 다시 떠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었을 때나 아니면 뭐 저녁에 산책을 하려고 나갔다가 그 밀려오는 악취 때문에 기분을 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 주변 2,200여 마리 돼지를 키우는 한 농장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사방이 개방된 노후화된 축사인데다 분뇨를 한쪽에 쌓아놓는 구조에서 악취가 특히 심각했지만 돈사를 허물고 분뇨를 파옮기는 등 전체가 말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신도시 주변의 축사 철거 작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인구 유입이 더뎌 활성화가 시급한 데다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자 홍성군이 철거를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신도시 주거지에서 2km 내 15,000여 마리를 키우는 9개 농장이 당초 철거 목표였는데 최근 박차를 가하면서 85%가 이전이나 폐업으로 결정됐고 축사는 철거됐습니다. 또 2km가 넘는 곳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농장이 있지만 국가산단 예정지여서 자연스레 철거가 가능해졌고 특히 내년쯤에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미리 이전시킨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사조농산을 비롯해서 더 이전 휴업 철거를 시킬 예정으로 앞으로 내포 신도시는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무인 악취 포집기 8대를 도입해 24시간 감시망을 구축한 뒤 농장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여부도 감시할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이 대전 엑스포 30주년을 맞아 국제 와인 엑스포로 확대 개최됩니다. 대전관광공사는 기존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의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와 엑스포 시민광장 등에서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에선 아시아 와인 트로피와 국가대표 소믈리에 선발대회 등 기존 행사들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직접 와인을 품평하는 시민 소믈리에 대회와 대전의 전통술과 와인의 맛을 겨루는 대전 우리술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5개 자치구와 종합병원 등 3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1,079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5대 전략을 구축해 향후 10여 년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위한 국비 17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열린 기재부 총사업심의위원회에서 차량 구입비 국비 지원율이 50%에서 70%로 조정됨에 따라 계룡에서 신탄진 구간 차량 구입비 국비가 313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대전에서 옥천 광역철도 사업의 차량 구입비는 122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현재 노반 분야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총사업비 조정 후 국토부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연내 착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추락한 60대 남성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천안의 한 공사 현장에서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다 옹벽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원지검 천안지청은 천안 서북구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설업체가 설계도와 다르게 옹벽을 수직으로 축조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청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17억 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오늘 대전 삼천중학교에서 열린 사제동행 등굣길 마약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약 예방의식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포함시켰고 특히 초중고별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를 자체 개발해 지난달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생들의 마약 예방의식을 고조시켜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대전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고 배승하양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충남에서 최근 2달간 대낮 음주운전으로만 100명 넘게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지난 4월 14일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낮 시간 음주 단속에서 모두 109명이 적발됐으며 음주사고도 75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지와 스쿨존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천구는 지난 9일에서 11일 한산모시관 일원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에 13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1500년 한산모시, 이음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제에서는 저산파릅 길쌈놀이 재현 행사, 모시옷 패션쇼, 모시 제작 과정 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이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륜차가 신호 위반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를 주행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단속 대상이고 야간엔 이륜차 소음 유발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고추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감염이 늘면서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철저한 예찰과 방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한낮 최고기온이 지난해보다 2도, 평균 기온도 0.8도가량 높아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매개충인 꽃노랑 총체벌레 밀도가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명 칼라병으로 불리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추는 새순이 구부러지고 잎이 노란색으로 변하며 집단 고사합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증상이 확인되면 발병 식물체는 바로 제거하고 계통이 다른 전용 약재를 5일 간격으로 2, 3회가량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